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안녕하세요. 김PD가 만난 사람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좀 늦어졌네요. 2013년 3월 9일 토요일, 아직은 토요일이네요. 오후 11시 34분입니다. 좀 사람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걸리 몇 잔 먹었습니다. 지난 방송에 국민주권방송협동조합의 성추행 사건의 전문의라고 해서 방송을 좀 내보냈었는데 드디어 악플이 달렸습니다. 제가 서프라이즈에 그 게시글을 하나 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1호 악플이 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PD, 당신 질풍이요? 공적 문제도 아닌데 한쪽 말만 들어서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PD가 만난 사람들은 100% 리얼 서민 스트레스 방송입니다. 게스트들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고 가야 저희 방송이 성공합니다. 참대로 본명이나 그러니까 실명을 쓰시는 분들은 실명으로 욕을 하셔도 되고, 가명을 쓰시는 분이나 닉을 쓰시는 분은 가명이나 닉으로 상대방을 공격해도 됩니다. 대신 법적인 책임은 게스트에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걸 사전에 공지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이런 훌륭한 악플 앞으로 계속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악플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오면서 아를 좀 빼라고 이제 누가 그랬는데 저도 또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습관은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80 가기 전에 제가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 글을 보시고 동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 2분 계셨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죠. 저하고 동지가 된 거니까. 오늘 아내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자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아내에게 카톡이라도 하나 보낼까 했는데 결국 못 보냈습니다. 저 굉장히 보수적인 놈입니다.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시고 좀 미안하다 이런 그 멘트 하나 날려주시면은 삶이 좀 평온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오면서 지하철에서 이제 제가 다 본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 패친 글이 올라와 가지고 좀 봤는데 지금 패친의 친동생분이 여의도에서 단식 농성 6일째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앞이 좀 잘 안 보이셨는데 그 농성에 가서 동생분하고 대화를 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는데 어머니가 야 이놈아 눈곱도 좀 떼라. 너 옷이 색깔이 왜 이러니 하면서 좀 굉장히 이제 좀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 논란 표현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좀 머뭇거리게 되는데 어머니 얘기만 하면은 제가 가슴이 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올라오실 때 전화를 13통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 잘 갔냐? 잘 가고 있냐? 뭐 이런 그 전화를 받으셨다는데 그러면서 차마 동생 얘기를 못했다는 글을 좀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 글에 저는 아무 답변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제가 뭐 무슨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저 그 동생분 건강하게 농성 마치시고 원하는 뜻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갑자기 막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저도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머님이 혼자 계신데 아직 적응을 못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그냥 갑자기 막혔습니다. 다시 돌아와야죠. 참조로 아주 좋은 건데 생선장수 우리 그 국민 TV 방송의 객원 생선장수님하고 방송까지 같이 하시는 생선장수님이 경매 염장지르기 전원마을 염장지르기에 이어서 생선장수의 월세 염장지르기라는 책을 세 번째 작품으로 내놨습니다. 생선장수 월세 염장지르기는 온오프에서 잘 찾아보시면 아직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뭐 발행은 안 한 모양인데 어쨌든 출판 기념회는 3월 16일 오후 2시 어디야? 지주 스튜디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지주 스튜디오에서 한답니다. 3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 및 주류는 무한 제공이랍니다. 근데 뭐 기준이 있네요. 요거는 국민 TV 방송 카페, 국민 TV 방송 다음 카페 생선장수 코너에 우리 노 팀장님이 올려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사항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참석을 하셔도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 보시고 또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책이 3권이니까 3권 중에 하나는 뭐 공짜로 주지 않을까 싶네요. 3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서 마음 내키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면은 토요일이네요. 제가 지금 다시 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니까 다음날 일요일까지 가능하겠네요. 근데 3월 16일은 제가 방송 또 하는 날인데 만취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심히 우려되고 오늘은 방송을 좀 기다린 게요. 지난주에 이제 오기로 했던 그 친구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미스터리 정신 차리고 다시 멘붕에서 빠져나와서 인생을 다시 설계하자. 이 흉화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요. 서브 다음 게스트로 또 세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마저 오늘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려고 그랬는데 버스가 오지 않았는데 마음이 붕 떠서 다시 돌아갔습니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역시 멘붕이 심하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기업하고 일하시는 분들, 특히 임시직 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년, 20년 근속 이런 개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나가라 하면 그것은 다음 날로 백수가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 그 친구들이 다음에 나오면 얘기하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스트는 20대 때 산업전선에 20대 초죠. 이제 20대 완전히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초에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에 이제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기로 해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됐는데요. 숨이 좀 가빠지면서 굉장히 어렵네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 PD가 만난 사람들 아까 인트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신 분은 갑자기 또 한 분이 추가됐어요. 한 분이 우리 그 기술을 좀 담당하시는 분인데 막걸리 몇 잔 마셔가지고 혀가 바로 꼬여버리네. 아이, 샹.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기술 담당. 예, 저는 그 첫 방송에서 사실은 떡 실신된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술을 제가 약한 게 아닌데, 결코 약한 게 아닌데, 제가 좀 술을 좀 꺾질 않고 그대로 저는 마시는 편이라서 그날 좀 과했습니다. 그날 많이 안 취했는데? 많이 안 취했고 그냥 피곤해서 잔 거예요. 그냥 사실 떡 실신이 아니라. 아니 목소리가 예. 그래도 좀 살아 있었는데. 예. 예. 아무튼 저는 그 지금 이 여기가 그래서 여기 뒤에 누구예요? 그래서 누구야? 예, 저는 이 지주 녹음실에 녹음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노 팀장입니다. 예. 예. 엔지니어 노 팀장님이셨습니다. 닉을 쓸 거예요? 아니면 그 본명을 닉네임이 아니. 예. 옆에 게스트. 아, 참 분위기 파악 정말 못해 처음 우리 노 녹음이라 팀장님. 처음 녹음이라 제가. 우리 그 게스트분은 닉을 쓰시겠습니까? 본명을 쓰시겠습니까? 남자답게 저는 본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명은 이호철입니다. 이호철 씨. 예. 지금 나이를 물어보면은 뭐 의미도 없고 뭐 지금 보니까 본 거는 뭐 보이기에는 굉장히 늙어 보입니다. 노안이란 말 많이 듣습니다. 실제 나이는? 실제 나이는 말해야 됩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당당하게 말할게요. 28살입니다. 올해. 28세. 애인 있어요? 애인은 얼마 전에 헤어졌고요. 이별. 예. 이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노안이라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근데 근데 제가 여기서 반발할 게 있는데 사람들 저한테 다 30살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잘못 보시는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으신 건 아니시죠? 바보거리는 것 같습니다. 30살이든 28살이든 도찐 개찐 엎어치나 매치나. 일단 저 이호철 씨하고 우리 노 팀장님 오늘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분을 모시게 된 거는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연배가 한 10년 정도 터울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터울 속에서 그 우여곡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이호철 씨는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 전에 다니던 일을 정리했고요. 지금 백수입니다. 백수고요. 지금 다른 일 지금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예, 떨리네요.
뭐 준비하는 거야. 뭐 지금 뭐 또 세태가 다 준비하는 거고. 그 노 팀장님은 예, 저는 이 지주클럽에 지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죠. 지금 예. 이 지주클럽의 녹음실의 간판입니다. 맞아요. 예. 녹음실에 녹음실 엉망 만들면 우리 녹음 못해. 저한테 모든 화살이 올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화살 먹었죠. 예, 그러네요. 불가항력이라고 변명을 하고 싶지만은 제가 또 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입장이 아직은 아니라서. 오늘 사실은 예. 저기 서울하고 예. 뭐 어디죠? 어느 예, 서울하고 서울에 네 개인가 뭐 한다고 그랬잖아. 대한문 집회랑 3원 방송이었죠 오늘이. 오늘 그리고 또 3원이었나? 어디 제가 아직 파악을 제가 어제 출장을 갔다가 어제 밤늦게 와서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근데 거기도 좀 버벅대더라고요. 좀 헤매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뭐예요? 유권소. 유권소. 네. 그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임. 거기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권소 요번 방송 들으시면은 준비 미리 해주시고. 아무튼 저는 그 지주클럽에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여기 들어오게 된 지주클럽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구나. 이 지주클럽은 지금 이 김 PD가 만난 사람들 이 채널과 아무튼 만나게 된 그 과정 스토리까지 다 이야기가 됐나요? 얘기해봐야 소용없고요. 너무 참 또 긴 얘기라서 그 아무 다음에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고 셔터 마우스. 아무튼 노 팀장님 얘기만 해요. 노 팀장님 미혼이에요, 기혼이에요? 예, 저는 미혼입니다. 제가 92학번이고요. 지금 노총각입니다. 지금 공개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급해요 지금. 아무튼 저는 어려울 것 같아. 예, 뭐 제가 왜 미혼이냐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글쎄요, 저는 뭐 변명을 할 건 아니지만 방송 아무튼, 나갈 수가 없어 자꾸 이러면. 아무튼 저는 뭐 노력을 안 했죠. 노력을 안 했는데. 우리 노 팀장님 여자가 싫은 건 아니었고요. 우리 노 팀장님 그래도 굉장히 매혹적인 분인데 관심 대전으로 오세요. 있으신 분들은 대전으로 한번 오세요. 대전에 지주 클럽 택시 기사분한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주소 꼭 카페에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호철 씨는 28살인데 향후에 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장사꾼이었고요. 장사꾼? 예. 자, 장사 쪽으로. 장사꾼이란 얘기는 좀 자기를 좀 비하하는 표현인데. 그런가? 뭐 거창하게 사업하고 싶다는 것보다 솔직히 장사꾼이 되고 싶어요. 좀 비하가 되더라도 그런 거 좀 아는데 누가 듣기에는 솔직히 사업이란 말이 더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저는 장사가 좋고 장사꾼이 되고 싶어요. 고상하기보다는 고상하게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다, 사업가다 이런 개념보다는 꾼으로 자기 스스로를 줄인다는 얘기죠.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사장이라시고 이렇게 그런 속된 말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잡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 있나요? 중3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지게 됐는데요.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마이크 처음 이렇게 달면은 항상 좀 버벅거려. 누구나 편하게 그냥 그렇죠. 편하게 그냥 옛날에 있던 생각 그냥 편하게. 우리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할까 그냥? 아니요, 술을 저도 좀 아따했다가 취한 것 같아가지고요. 어렸을 때 솔직히 중2 때까지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2 때까지는 검사가 되는 게 옛날 초등학교 때 경찰한테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보면 경찰이 너무 무서워서 경찰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이 되자. 권력을 지자. 권력을 솔직히 좀 권력. 명예도 그렇지만 권력을 줘가지고 경찰보다 일단 무조건 높은 사람 되자 해서 생각한 게 검사가 꿈이었어요 원래는. 검사 꿈이었고
뭐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제 생각에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은데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중3 때쯤 말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도박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좀 풍비박산이 됐어요. 우리는 막방이라 괜찮아요. 뭐 예. 편하게 얘기하시면. 예. 중3 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중학교 3학년 때 돈이 보였어? 중학교 때부터 저 찹쌀떡 판매도 했었습니다. 어? 찹쌀떡 판매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팔았던 거를 중학교 때 개천가에서 미꾸라지 잡아다가 팔아본 적 있으십니까? 좀 그런 것도 했어요. 따지고 보면 돈맛 처음 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뭐 용돈 좀 뭐 사야 된다 할 때마다 한마디씩은 꼭 들었어요. 그런 말 자체가 좀 불편해서 내 돈 내가 좀 벌어서 내가 용돈을 하든지 깎아 사 먹든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팜플렛 초등학교 때부터 팜플렛 돌렸죠. 그래가지고 뭐 천장 돌리면 한 10,000원 주더라고요. 팜플렛이라는 게 식당 저기 뭐 치킨집, 짜장면집, 예, 그렇죠. 치킨집, 예. 그런 거. 뭐 그걸로 해가지고 천장 돌리면 10,000원. 그거 받아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초등학생이 10,000원 벌면은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저희 시대 때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5년 전쯤일걸요? 28살에 15년 빼기 못해. 어쨌든 저도 넘기죠. 머리 아파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돈맛이 조금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풍비박산 되면서 뭐 미꾸라지 잡아다 팔아본 적도 있고 뭐 찻쌀떡 겨울에 그 거리도 멀어요. 뭐 대전 분들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저희가 살았던 데가 대동에 살았고 대동에서 목동 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목동 사거리까지. 예, 자전거 타고 대동에서 목동 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지금도 자전거가 있었네. 자전거는 있었죠. 저희. 그건 부르주아인데. 그래요? 자전거 그것도 얻은 겁니다. 얻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안 탄다고 한 거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예, 어쨌든 그렇게. 그래도 두발 자전거가 있었다는 건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네. 잘못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한번 미리 말씀드렸지만 풍비박산 나고 나서 아버지가 도박에 해가지고 돈을 많이 좀 이렇게 하셨죠. 그 가정이 좀 어려울 정도로. 예. 네. 그래서 그때 꿈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검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이제 뭐 그때부터 좀 돈을 벌고 싶다. 뭐 장사를 하고 싶다. 찹쌀떡 판매하면서 그걸 느꼈을 거예요. 예. 찹쌀떡이 1,000원에 하나를 샀어요. 하나 사서 제가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판매를 하는데 하나 1,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파는 거였어요. 마진율이 2,000원이 남죠. 쏠쏠했습니다. 이상의 마진율인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한 예로 고등학교 때 물 한 잔 마시고 저는 고등학교 때 부르이웃돕기 찹쌀떡이라고 해서 88학번이니까 86년도 7년도쯤에 우리 친구 녀석이 있어요. 그 이름 분명 못하겠는데 장사를 좀 하는데 그 찹쌀떡을 팔 수 있다. 그래서 간 게 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찹쌀떡을 부르이웃돕기 합니다 하면서 팔았어요. 제가 그거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팔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날 하루에 10만 원이라는 이상의 돈을 벌었을 때 87년도에 10만 원은 지금의 거의 뭐 엄청날 거예요. 예, 그거를 팔고서 그걸 어디로 갔냐면 대전에 코파카바나라는 나이트를 가서 거기서 그 양주를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양주로 탕진을 하고 그 다음날
지금 뭐 방송으로는 내가 못하겠지만 그 다음날 만나셨던 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지금 몇 년도야? 나랑 차이 나는 거 보면 10년, 19년에 지금 얘기를 하네. 저는 아마 96년도? 일단 그 얘기하면은 진짜 그 불우이웃을 도우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혹시 그 얘기는 그... 일단 여기서 접자고요. 어떻습니까? 아니 혹시 근데 더 얘기하고 싶어? 아니 추억이 생각이 나서요. 얘기해봐. 찹쌀떡 판매한테 그 문짝에 십자가라든지 잘 팔리지 않습니까? 불우이웃께서도 나왔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때 당시는 뭐 그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 문짝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 기독교인데 이때는 아파트나 뭐 이런 거에 기독교에 대한 개념들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여기서 세대 차이를 좀 느끼네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장사꾼 마음 먹고 솔직히 인문계 가려다가 어차피 그때부터 목표가 잡았죠. 그 인문계 굳이 갈 필요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성적이 부족해서는 아니고. 아닙니다. 인문계 충분히 갈 정도는 됐습니다. 인문계. 예. 인문계 충분히 됐고 충기 갔습니다. 충기의 전기. 충기는 뭐야? 이 정도로 말하면 안 되는데. 충기는 뭐야? 너무 구체적으로 나. 너무 구체적으로 가면 나는 안 되겠고요. 아는데 충기는 뭐야? 아무튼 그 머시기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성적 라인은 들어갔습니다. 대하야 후배다. 여기 대전인 거 이미 아는데 뭐 벌써 나왔네. 아유 벌써 큰일 났네요. 나이까지만 하고 이름까지만 하고. 커밍아웃 했어. 예. 방송을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저기 일 한 200다운밖에 안 되니까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설마 저희 같은 나이 또래가 듣겠습니까 이거? 아무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의식은 안 하는데 뭐 들으면 뭐 까짓거 들으라죠 뭐. 20대 후반 없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고등학교 생활은 좀 원활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방송반 들어갔어요. 근데 방송반 들어가기 잘한 게 방송반 안 들어갔으면 저도 글쎄요. 일단 방송반 들어갔습니다. 방송반 들어가서 조용히 지냈죠. 나를 보지 말고. 예, 방송반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그때는 이제 노가다라든지 야간 택배를 뛰었죠. 야간 택배? 네, 돈 버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네. 오로지 돈이었구만. 머니. 근데 그때는 좀 사정이 있었던 게 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잠깐 끊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고등학교 때 일을 했던 친구들이 저는 없어요. 고등학교 때 솔직하게 저는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후철 씨가 얘기했던 이 인문계 대전에서 유명한 인문계 제가 다니면서 공부에 열중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문계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충기 다녔던 내 친구놈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후배들 관리 잘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예. 저한테 하는 말 같죠? 우리 택배 그것도 했고, 응?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자면 제가 자퇴를 할 뻔했어요. 졸업 한 6개월 납두고 사고를 쳤나? 사고를 친 게 아니고요. 그때 계속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야간 택배 뛰다가 야간 택배 뛰고 나서 학교 가서 거의 잠을 잤어요. 한 3일 정도 못 자게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저를 몰랐어요. 일을 하고 있는지. 못 자게 그렇게 해가지고 3일 정도는 학교에서 그냥 뜬 채로 있다가 택배 나가고. 근데 그게 너무 하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최고 신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그러니까 버스에서만 잤어요. 이렇게 이동할 때. 잠 그때 3일 정도 해가지고 한
6시간 잤으려나? 6시간도 못 잤을 거예요. 3일 동안 6시간을 잤다는 얘기? 6시간을 3일 동안? 하루에 6시간. 아니 3일 동안. 3일 동안 6시간? 6시간도 못 잤을 거예요. 그냥 꼬박꼬박 이제 학교 가서 꼬박꼬박 야간 이제 택배니까 낮에는 낮에는 학교에서 또 못 재우게 하고. 못 재우게 하고. 근데 더군다나 제가 학교 끝나고 또 킥복싱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킥복싱 가고 그게 나가는 시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미쳤구만. 아, 좀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네 죄야. 아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또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선생님 성함도 뭐 알고. 호랑이가 있지 뭐. 제가 고1 때 그 선생님한테 잔다는 이유로 지식에 싸대기를 그냥 진짜 한 30대 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대놓고 저 잠자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깨웠을 때 제가 잠자는 중이라고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근데 한 30대 넘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호랑이 개기냐? 개긴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자니까 내비 돌아 이런 뜻으로 말한 건가 저도 모르게 말한 건데 선생님이 듣기에는 좀 이 새끼 좀 아니다 하고 한 30 진짜 30대 목인 데까지 늘어났었으니까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신고하려다가 좀 그런 거 제가 잘못했으니까 신고는 안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3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퇴 요청을 했죠. 자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학교 다니는 게. 교무실에다가 이제 나는 자퇴를 해. 거의 까사무실이죠. 교무실이 아니고 저희 까사무실 따로 있었어요. 예, 까사무실 이제 선생님들만의 이제 집합소. 고등학교도 과사무실. 그 실업계니까. 실업계니까요. 저희 실업계 나왔잖아요. 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 또 인문계랑 실업계랑 또 그 틀리죠. 좀 그런 게.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요청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갑자기 따지고 드시길래 이러니 그때 말했어요. 그때서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대화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지금 솔직하게 딱 털어놨으면 저도 힘들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조율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렸잖아요. 해봤자 그때 19, 18, 19.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이성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나이였다고 보면 되네. 지금 저기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좀 학생들 중에 좀 이상한 돌출 행동이라든지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면은 조금 대화를 좀 나눠주시는 본인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왜 그러는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 애들 싶네요. 이상하네라고 해서 이제 화만 내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각할 기회를 준 거야. 오케이. 그다음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자른 거야? 네, 자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 그래서 다 이어가실 테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퇴서를 내서 그거를 얘기가 진행이 됐다. 선언은 낸 건 아니고 이제 말을 꺼냈는데 선생님이 말을 꺼냈는데 그냥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선생님이 그 부분 이해해주겠다. 그러니까 좀 네가 그렇게 더 그러니까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그런 거, 네 사정을 몰랐고 지금 알게 됐으니까 조금 조금이나마 좀 말을 해놓고 이해를 해주겠다. 배려를 해주겠다. 덕분에 자퇴를 안 하게 됐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마운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죠. 군대 가기 전에도 찾아갔는데 제가 한 번은 선생님 말에 거역한 적이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화가 나셨고 제가 한번 음료수 들고 졸업하고 나서 음료수 들고 찾아갔는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가라고.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죄송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졸업장이라도 받게 해주셨으니까 그때 눈물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그때 저도 울 뻔했죠. 저도 눈물이 없는 쪽인데 정말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눈물을 보이시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서운했다는 얘기지. 그게. 야,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는 사실 애정이 없으면 눈물을 그렇죠. 안 흘려요. 저 새끼 존나게 미운데, 그 새끼 관둔다고 또는 정리한다고. 근데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스토리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잘 기억도 못하는 그 자기 제자가 왔네 하면 오히려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오랜만에 나와 만났는데 아니 졸업하고 나서 만났는데 역정을 내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당시에 애정이 있었다는 얘기. 중학교 때 저 쇠파이프로 저 엉덩이 때리셨던 그 강 선생님, 교장 선생님 되셨고 그런데 저 눈물은 좀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고. 근데 지금 제일 후회되는 거는 그래도 선생님이고 전 정말 그 눈물을 봤거든요. 그 한 방울의 눈물을 봤는데 지금 후회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정말 지금의 저라면은 그 연락처를 절대 안 잊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꼭 찾고 싶은 분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 솔직히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겠는데 지금 엄두가 안 납니다. 예. 그것도 있고 차라리 지금 공인이라면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선생님 뭐 무슨 뭐 그런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만들어졌네. 좀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좀 그 하실 말씀이 지금 있으시면은 편하게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들으실 해보시죠. 수도 있으니까 네. 뒤늦게라도. 근데 그 분이 지금 뭐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이름 먼저 조남 먼저 딱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아직도 뭐 솔직히 맞을 거예요. 그 성함은 정진짜 억자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정진억 선생님. 예. 선생님 그때 선생님 덕분에 자퇴 안 해서 뭐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퇴하고 싶다고 한마디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만류하셨고 뭐 이래나 저래나 힘든 거 많았지만 졸업장을 받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쪽팔릴 뻔했죠. 사회생활 하는데 고등학교 뭐 졸업장도 없으면은 인생 막장인 거죠. 아무튼 졸업장 받게 해주셔서 만약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건강하시죠? 언젠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성공하고 나서 더 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예. 뭐 아까 성함이 내가 못 적었어. 성함 진짜 정진짜 억자. 정자 진짜 억자 선생님. 셋이다. 후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우리 그 지주 클럽으로 연락 주시면은 꼭 만남의 자리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26분인데 잠시 쉬었다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구나. 네, 김PD가 만난 사람들 잠깐 쉬다 왔습니다. 잠깐 쉬면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왔는데 제가 갑자기 졸리기 시작하네요. 이게 뭐 방송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잘제잘 거리는데 진짜 피곤하네요. 일단은 뭐 우리 게스트가 약속이 뭐 또 있다 이러는데 이거 게스트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8살 먹은 이씨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호철 씨는 인생에 그 전환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화 마이크 인식하지 말고 이렇게 전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 덕분에 이제 울고 했잖아. 그다음에 졸업하고. 근데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는 조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아주 가장 친한 친구는 알아요. 제가 성격이 정말 모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모났었는데 일단 성격의 전환점이 있어요. 성격의 전환점이 제일 큰 요인이 된 게 이제 제 친동생. 그러니까 동생하고 진짜 너무 많이 싸웠어요. 동생과 집에 좀 어떻게 보면 폭력배? 남동생도 그렇고 집에 폭언 같은 거 그러니까 누나도 있어요. 누나든 어머니든. 가만 있어봐. 가족 관계가 그러면은 누나 한 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제 친동생 이제 5가지 이제 5식구인데 5식구. 예. 뭐
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뭐 타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별거 그런 건 아닌데 좀 상황이다 보니까 아버지께는 타지 쪽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생활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사춘기고 뭐 이것저것 있었으니까 이제 가족들의 좀 저도 좀 나이다 보니까 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반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원망을 좀 그때 많이 했죠.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좀 돈 없는 가족 그 가정사에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부모님 내 운명, 환경. 진짜 결국은 부모님한테 이제 화살을 돌리는. 그죠. 내가 진짜 이런 부모 말고 딴 부모한테 정말 잘 사는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지만은 그런 말도 서슴없이 했었어요. 부모한테. 어렸으니까. 예, 어렸으니까. 당연히 어렸으니까. 지금도 그런 말 하면 정말 정말 죄인이죠. 그런 말 서슴없이 했습니다. 뭐 동생은 뭐 주먹 다짐한 거 뭐 한두 번 아니고 뭐 누나한테도 폭언, 솔직히 폭력 뭐 그런 것도 서슴없이 했고요. 그때는 정말 성격이 모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원망했으니까요, 가족들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자기한테 말을 하더라. 동생이 연년생입니다. 1살 어려요. 동생이 갑자기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을 때 칼까지 들고 자는 걸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찔러 죽이고 싶었다.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저한테 말을 해줬죠. 딱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정말 돈을 계속 벌 생각을 했고 근데 솔직히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돈을 벌었으면 그러니까 번 것만 쓴 거 빼고 번 것만 해도 정말 한 억 단위 넘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 빚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정말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정말 뭐 딴 가족 비교할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웬만한 거 갖고, 컴퓨터도 뭐 486, 그때 당시 386인가 486 처음 났을 때, 그거 나오자마자 저희 집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이제 가정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나가 있고, 솔직히 빚쟁이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돈을 최대한 야간 택배 뭐 노가다 이런저런 뭐 뷔페 알바 뛰면서 돈을 모았고 어떻게든 돌아가고 싶어서 어린 나이지만 아무튼 돈 현실에 그거를 눈을 일찍 뜬 거네. 그냥 그때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정말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돈을 그렇게 택배 뛰고 했는데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사용을 이게 목표의식이 없었던 거죠. 아니 잠깐만.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그때 아마 빚쟁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친구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떼거지로 진짜 왔었어요. 돈 내놓으라고. 근데 아버지는 당시에 저희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연락 저희도 끊긴 상태였어요. 아버지랑 거의 3년 정도, 한 2년 정도 연락이 끊겼었어요. 빚쟁이 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하는데 그때 제가 고2였나?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한 손에 칼 들고 돈을 그때 얼마 달라고 했지? 아마 1,000만 원도 아니 1,0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한 1,000인가 한 몇백 1,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제가 그때 확실히 좀 가물가물한데 한 400에서 500 정도를 집어 던졌던 기억이 나요. 가지고 가라고. 더 이상 여기서 계속 그러시면 나 살인 저지른다. 찔러 죽이겠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좀 더 업돼서 말할 수 있는 건데 가물가물해요. 지금 그때 기억이. 근데 그거는 돈을 집어 던졌던. 100이든 뭐 400이든 뭐 상관없이 일단 고등학생이 그거에 대한 굉장한 강박관념과 악에 맞섰던 또는 좀 슬픈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그거를 자기가 지금 번 돈을 던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빚쟁이들만 해결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냥 약간 어린 마음이었죠. 뭔가 잘 모르는 세상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악에 바치는 그런 감정이 더 생기면서 가족들한테는 더 모지게 뭐 조금만 해도 좀만 돈 쓰려고 해도 그걸 더 업돼서 모질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동생한테 그런 말 듣고 나서 딱 이거 내가 진짜 칼로 그 형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를 친구한테 등골이 아니 근데 솔직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내 친동생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가 딱 그때가 20살 이제 딱 전환점이었다. 그때가 정말 제 성격을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만약 계기가 됐다. 그 얘기 안 듣고 했으면 정말 저 잘났다 뭐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좀 사회불만자 아닌 사회불만자가 됐을 수 있었겠죠. 그 성격상. 동생한테 바로 사과했습니다. 불러다가 그 얘기 들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는지 몰랐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인정. 바로 솔직히 생각했어요. 한 이틀 정도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틀. 가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틀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정말 이렇게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심어줄 줄은 몰랐다. 그런 형이었나. 그런 형이었는 줄 몰랐다라는. 진짜 못난 형이죠. 정말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동생하고 그 전에 고등학교 때 뭐 동생하고 주먹 다짐 해도 내 잘났다고 그만. 솔직히 이기는 건 제가 무조건 이겼어요. 이겼는데 동생 봤잖아 내가. 동생을 때려 눕히고 그냥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한 다음에 그냥 동생이니까 막말로 그냥 때려 눕히고 남자는 뭐 주먹 다짐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 다음에 뭐 다음에 또 보면은 동생은 무조건 이기고 싶었거든요. 뭐 친구랑 싸움은 잘 안 했어도 동생은 무조건 이기고 싶었어요. 동생이 192입니다. 체온도 꽤 있어요. 내가 봤거든. 지금 멋있어. 지금 그래. 보안업체 하고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 그러면은 동생한테 이 방송을 계기로 또 사과할 사람 많네요. 오늘. 동생한테 오늘은 한마디 해줘야지. 동생한테 푸는 방송이니까. 풀 것도 없어요. 지금 그때 아마 그 이유로 해가지고 풀렸는데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한마디를 좀 해줘야지 동생한테. 땡큐. 동생아, 그때는 뭐 내가 잘못한 거 일단은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고 잘못한 거 일단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근데 너로 인해서 친구한테 비록 뭐 돌아와서 이렇게 들었지만 솔직히 동생이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거 정말 자랑스럽고 너로 인해서 내 성격이 정말 180도로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뭐 한두 번 싸워도 내가 이 싸울 때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너한테 바로 사과했던 기억도 나고 그걸로 습관이란 거 뭐 하루 만에 고쳐질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은 네가 하라는 데 다 하고 있잖아. 지금은 그 작은 거기서의 그게 계기가 돼서 아무튼 큰 변화가 일어난 거네. 근데 사람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 이게 그 이후로도 한두 번 더 싸웠어요. 중국 다짐을 했는데 할 때마다 바로 이건 아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동생이 이런 마음 가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동생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분명히 이 형 뭐 고쳤긴 개뿔 사과 해봤자 똑같은 인간 말종이나 이런 이 새끼 캔데 이 개새끼가 이것만 이러지. 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했다가도 이제 내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동생이 뒤에서 쟤 이런 씨발 뭐 이렇게 뭐 쌍시가 들어가는 이런 욕하는 딱 상상만 해도 솔직히 형으로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막장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생한테 좀 존경받는 형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남들 앞에서 야 이 씨발놈아 개 젖 같은 새끼 막 하면서 욕을 하고 하다가 내 애가 있는데 앞에서 말이 멈춰져요.
그거는 이유가 이거 형제지만 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룰이 아닌가. 그러니까 형제나 자식은 어떤 가족이라는 그 어떤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호철 씨는 누님하고도 트러블이 좀 많았던 걸로 알리는데. 많았죠. 누나라기보다는 제가 진짜 완전히 제 아랫사람 취급을 해버렸으니까요. 뭘 하든 뭘 하면 정말 동생 취급을 했어요. 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뭐 솔직히 누나한테 미친 상시형 이건 뭐 말도 안 해. 지금은 하면은 가끔씩은 나와요. 야야 너 이러는 건 나오는데 이제는 그건 알아요. 욕을 하면은 뒤돌아서 민망해요 이제. 저도 그러면 안 되지. 어리지만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그냥 민망해요. 이제 동생한테도 화를 한번 내면은 민망하고 이제 어머니한테도 뭐 말을 잘못하면은 뒤돌아서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더 심해지겠죠 앞으로 더. 어른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호철 씨를 본 게 좀 오래됐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장사 어떤 매장에 장사를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빨리 가야 돼 지금. 장사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업원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길게 말고 간단하게 하면서 그 입문하면서 왜냐하면 대전에서 쉽게 얘기해서 충남 기계공고 출신하면은 그걸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에 또 친구 이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 알죠? 근데 충기대 친구들 많고 근데 그 머리가 참 좋아요. 그 친구들이 어설픈 인문계 입학한 친구들보다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에 나는 우리 호철 씨가 입학을 했고 거기에서 졸업을 하면서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좀 더 이 사회 기반적으로 지켜주고 했더라면은 좀 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고 장사를 하면서 장사한 다음에 느꼈던 어떤 심경의 변화, 필드에 나가면서 장사라는 필드에 나가면서 진짜 실질적인 월급쟁이가 되면서 느꼈던 것과 전화가 계속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그걸 조절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장사에 입문을 하게 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거를 이제 조금 요약해서. 긴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장사 입문하게 된 계기를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장사는 좋아했는데 판매하는 것 자체 좋아했는데 그때가 아마 제 생각엔 가을 때쯤이었나? 가을 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 갔다가 다쳐가지고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친구랑 특장사 분반일 때 했다가 다쳐서 인간은 못하고 나와가지고 한순간 좀 방랑한 생활을 보내다가 좀 이건 아니다라고 막 좀 어떻게 고민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매장에 한 분이 계속 일을 하고 계셨고 그게 프로티의 직원 구함이라고 있었고요. 그 매장 원래 옷장사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옷에 대해서 잘 몰랐고 막 지나쳤는데 딱 꽂혔구나 그냥. 그때 순간 꽂혀가지고 한번 어떻게든 뭐든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겠고 파면 어차피 장사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조금이나마 좀 경력을 쌓자 이 생각으로 밤늦게였어요. 그때 한 12시 제 생각에 11시 반인가 12시 사이였을 거예요. 그냥 어두컴컴한 밤이었으니까 가서 그냥 두드렸죠. 떡떡떡 한 다음에 거기서 한 분 일하시는 사장님께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대뜸 나와서 저는 그냥 좋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강도 좀 약간 불량배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인상을 빡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니네 뭐야? 뭐하는 놈들이야? 뭐 이런 식의 나오시는데 그냥 바짝붙자 그냥 일하고 싶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날 한마디 들었어요. 좀 깨질려하게 있었거든요. 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내일 그냥 이력서랑 옷 똑바로 입고 와. 그 한마디 하시고 다음날에 이력서 쓸고 옷 똑바로 입고 일 좀 시켜달라고 다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된 거죠. 그 인연이 된 사람이 바로 옆에 계시지만 예, 그 인연이 지금 8년차 이어지죠? 지금 오픈하면 안 되고. 아이고 막장이라면서요 방송? 왜 막방이다 이씨. 막걸리 갖고 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8년의 연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과정 중에 뭐 나랑 연을 또 이제 할 수가 없었던 입장도 있었고 그러고서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들이 어떤 직업들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매장에서 일하다가 군대로 인해서 그 매장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를 정리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백화점에 들어갔죠. 백화점 들어가서 백화점에서 원래 하던 게 판매직이니까 그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좀 백화점 여러 브랜드에 있었어요.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솔직히 판매직만 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사꾼이 꿈이었고 내 장사하고 싶다 이게 욕망이 조금씩 이게 1살, 2살 이제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게 욕망이 커지니까 난 큰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내 장사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화점을 정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불법 이제 바다 이야기 오락실을 하게 됐죠. 돈은 많이 벌었어요. 경영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예, 일비 받으면서 이제 어차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들어가서 이제 그 오락실에 대한 이제 뭐 시스템 같은 거 배우고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오락실 이제 1년 반 정도 일비도 이제 그만큼 높아졌겠죠. 근데 오락실 돈은 많이 벌지만 돈은 많이 버는데 오니까 그 자리 제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락실 불법이다 보니까 뭐 문 닫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요 근래 든 생각이 돈이야 뭐 벌 때 버는 거고 때가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고 일단은 어디 가서나 그 한 곳 우물만 깊게 팔면은 솔직히 한 곳만 파면은 뭐가 뭐 물이 나오든지 계속 파다 보면 용암이 나오든지 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다시 제가 원래 원했던 거 지금 아웃도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등산복 쪽 솔직히 비전이 있기도 하고 그쪽으로 이제 판매직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옷장사 그냥 계속 밀어붙일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죠. 예. 다시 이제 자기가 꿈을 키워왔던 데서 잠깐 좀 외도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외도를 했다가 좀 다시 이제 좀 해보고 싶은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는 얘기네요. 네, 욕망에 앞서서 좀 목돈 만들어서 어떻게 빨리 가자고 했는데 그게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돈만 바라봤던 게 이제 문제였던 거네. 예, 그만큼 또 사람이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돈이 생기니까. 뭐냐면은 이제 제가 갑자기 멈춘 게 아까 이제 밖에서 둘이서 한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재상 평여수 인중 직사형. 어려운 그리고 이제 팔자성어에 제가 가르쳤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8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상도라는 그 소설에서 나오는 글인데 장사는 정도가 있는데 돈을 쫓고 재물을 쫓는 사람은 언제나 재물 속에 묻혀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쫓아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 바다 이야기나 뭐 이런 것처럼 참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나 또는 돈만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은 나도 그런 것처럼 접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직 돈만 쫓게 되는 문제가 되다. 인중직사형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그런 것들의 표현인데 그거를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28 먹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좀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좀 나름대로 뿌듯하네요. 제가 예전에 한 얘기가 좀 남자는 다방면으로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저도 중국에서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보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중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못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중국을 가보지 않았어. 여행을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가본 사람들. 근데 참 무식한 생각이에요. 중국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14억인가 그래요. 우리는 5천 정도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비율로 따져봐요. 못 사는 사람 당연히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아. 비율로 따지면은 중국이 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비율로 따지면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상위 몇 %에 드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1시간 이제 24분 이게 녹음했는데 1시간 좀 짧게 왜냐면 이제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좀 줄인 거고 마지막으로 해도 되죠? 예. 해도 되죠. 평소에는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진행자니까 나가서 감사합니다. 보자. 이럴 때 괜찮네요. 여기서만 계속 말씀하시죠 그냥. 뭐 나갈 거 뭐 있습니까? 향후 이제 우리 호철 씨가 목표하는 게 이제 장사로서 이렇게 성공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웃도어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확실한 어떤 그 신념, 뭐 의지 이런 거 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자기 확신을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어떤 확신에 대한 걸 더 가중치를 시키는 건데 그 신념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신념이랄 거 뭐 없는데요. 제가 뭐 불법 오락실 정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야간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간, 야간 이게 잠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진짜 요 근래 한 5일 동안 꼬박 잠만 잤거든요. 시차 적응이 안 돼. 예, 시차 적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잠만 잤거든요. 하다가 마음도 몸도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어제 9일자로 해가지고 어제 바로 헬스장 달려갔습니다. 일단 헬스 바로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늦게나마 갔어요. 늦게나마 돈을 투자하고 내고 보충제도 사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좀 몰골에 지금 조금 감인 갔을 좀 아닌데 헬스장 끊고 이제 뭐 심신이 좀 어떻게 수양을 하든지 단련을 해가지고 이제 제 아웃도어를 들어가지 딱 정확하게 4월 초쯤에 이제 들어갈 생각이에요. 지금은 한 달 정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하고 이제 마음 좀 강하게 키우고 다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예, 어차피 뭐 때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본 거지만 뭐 돈을 버는 때가 있는 거고 뭐 일할 때가 있다고 다 뭐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저도 적실히 그런 거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심신 단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4월 초 정도 지금 다 뭔가 어떻게 보면 제 목표죠. 어떻게 제 마음가짐 마음 먹은 게 그 정도까지 심신 단련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움을 팥 준비하고 이제 브랜드 괜찮은 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죠. 네. 10년 아닌 10년도 가고 이제 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민초입니다. 민초. 모든 사는 사람들은 민초가 99.9%고 그리고 사회 지배층이 0.01%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초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또 많이 들으셔야 되고 우리 민초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지를 그런 것들을 자각해서 우리가 민초들이 살아나가는 길에 소주가 몰리지 말고 담배가 몰리지 말고 그러시면서 담배 피실 거잖아요. 나는 펴 죽어도 피는데 저도 죽어도 필 겁니다. 민초들이 주머니가 비더라도 이거는 니들 건강이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민초들이 사는 방향에 이런 우리 그 호철씨 같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건전하게 또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또 모색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거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호철씨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가면 욕 많이 먹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올 수 있으면 더 단련돼서 올게요. 네, 저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김 PD가 만난 사람들 지금 게스트 호철씨를 보냈고요. 우리 그 노 팀장님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방송하겠다고 나오셨습니다. 노 팀장님 오늘 방송 첫 방인데 그러네요. 네. 사실상 첫 방이네요.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오늘 같이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뭐 첫 방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또 저는 근데 제가 이 공간을 사실상 처음부터 계속 관여를 한 사람이고 이제 다 만들어가고 또 이 생선장수가 녹음하는 걸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 녹음 방송 이거 자체가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장비만 익숙해졌지. 장비는 익숙해졌지만 또 방송의 감을 또 이게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저기 호철 씨를 처음 봤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끼셨던 거 뭐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그 저희랑은 아직 좀 세대 차이는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좀 많이 좀 연민이랄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저하고 뭐 큰 어떤 뭐 제가 더 좀 나은 그런 삶을 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상당히 좀 암울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튼 좀 연민이 느껴졌어요. 네. 예. 세상을 저는 뭐 이제 45년 정도 살아봤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저를 어린 애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 애 취급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근데 제가 애를 또 키워 보니까 이놈이 1살 때, 2살 때, 이제 제 큰 놈이 이제 8살인데, 이놈이 아직도 애예요. 그러니까 애는 죽을 때까지 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는데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항상 애 취급을 할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또 과거에 어떤 예전에 어떤 벽화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요런 글이 왜 올라오냐. 그 세대도 그 전 세대들은 싸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도 똑같았단 얘기예요. 네. 우리는 변화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변화 속에서 진화돼야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 팀장님이 이 세트를 만드시고 또 세트에 애착을 가진 것처럼 또는 우리가 애를 낳고 애를 또 키우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목이 메이네. 애 얘기가 나오면 그래요. 애나 부모 얘기 나오면 저는 아직 애입니다. 결혼을 못해서 아직 애입니다. 상투를 못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그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뭐 좀 목이 메었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좀 진짜 심도 깊게 겪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저랬는데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이랬고 다음 세대는 또 이렇게 변화가 왔구나라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를 하고 그 세대의 변화된 세대의 뭐랄까요 좀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게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젠체하고 그런 우리의 그거를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너무 애취급하고 결국 우리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애였는데 그런 거를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 나를 망각하고 네. 다음 세대들을 욕하는 그런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귓구멍 좀 뚫어 놓으세요. 이 얘기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젖 같은 얘기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김 PD가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런 게 또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고 뭐 예측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뭐.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 PD가 만난 사람들 게시판 방송 참여 코너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다음에 국민 TV 방송이라고 치시면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생선장수를 난 홍보해줘야 돼. 이거 안 그러면은 큰일 나. 3월 16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경매 염장지르기 전원마을 염장지르기 마지막 라스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선장수 월세 염장지르기 출판 기념회가 3월 16일 오후 2시 토요일입니다. 있고요. 식사 및 주류는 무한 리필, 무한 제공인데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거기에 기준 저기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국민 TV 방송 카페 생선장수 코너에 올려주시고 우리 노 팀장님이 올려주실 거고요. 뭐 그렇게 뭐 막걸리 마시니까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 TV 방송은 참 공지 하나 할게요.
국민 TV 방송 다음 카페는 국민 주권 방송 협동조합 카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 이름 바꿔라 하는 양반들 간혹 계신데 네가 네 이름 바꾸세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이거 몇 번 했나? 김PD님 이거 이거 첫 방인데 참 그렇네. 이거 쪽팔려서 이거 나가도 되나? 좀 민망합니다. 네. 우리 노 팀장님이 솔로입니다. 지금 몇 년생이시죠? 예, 73년생. 93년생. 92학번입니다. 73년 92학번. 예. 원하시는 아가씨 타입은? 예, 기준이야 높지 않고요. 네. 기준이 뭐요? 기준이 높지 않고요. 예, 그렇다고 치마만 둘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예.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좀 늘씬하고 늘씬하고. 여성스러운 분이면은 이 정도로만 기준. 예,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취미, 예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 팀장님은 참조로 지주 스튜디오의 총괄 책임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영원히 혼자 지주 스튜디오를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은 저희들 뿐이네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혼자 살아야 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혼자 살긴 왜 혼자 살아.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